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8월 26일, 오늘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와서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평당 1억 내고 세입자 신세라니, 이 전세가 평당 1억, 펜트가 이제 90억 전세가 나왔답니다. 요거는 미리 이제 한번 본다 하면은 여기 이제 서초구에 있는 강남 3구 서초구 쪽의 레미안 원밸리 이쪽이랍니다. 지금 한강이 바로 보이는 곳죠. 한강이 바로 보이고 참 위치가 너무 좋네요. 펜트가 90억이랍니다. 평당 1억. 그런 뉴스고 이제 청약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요. 로또 청약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 2000년대가 리모델링한다 이런 것들. 근데 뭐 강남 자체가 이제 평당 실거래가 7천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괜찮은 데는 이제 평당 한 7천에서 1억 선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을 드렸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로또 청약 이야기들 나옵니다. 옛날에 이제 영끌이나 이제 B2 같은 거 경매 엔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가계부채 이야기가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겠지만 전세대출, DSR 이런 것들 월세 시대 오네요. 전세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지금 9월 1일부터 확실하게 진행을 한다고 다 이야기를 했고 하반기 때 이제 금리 인하 시사를 했는데 만약 금리 인하가 된다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리고 그린벨트 지분 쪼개기 이미 그 발표가 나기 전에 미리 이제 소호제 요거 들어오기 전에 미리 쪼개기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시공사 재선정을 위해서 빨리 이제 공사비를 조금 높이고 최대한 빨리 시공사 유찰됐기 때문에 시공사를 빨리 올린다. 그 다음에 공공기업 이제 이 부분이 부산에 이제 100% 환수가 되는데 이것도 참 아주 짧게 이제 또 설명드리고 오늘 기사는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예. 자,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우선은 중요한 이야기보다는 먼저 격가지부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전세가 정말 1억짜리가 진짜 나왔고 서초 쪽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강남 쪽에 지금 그 뉴스가 뭐였냐면 이 강남만 이제 본다 하면은 이 강남 자체 내에서도 지금 뭐 평당가 소위 말해서 평당 가격이 입지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평당 7천을 실거래 찍고 거의 뭐 호가 플러스 해가지고 1억선 넘어가는데 이제 7천이 이제 평균적으로 거의 많이 올라왔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은 한 3,500? 3,500에서 4,000 정도거든요. 뭐 예전에 이제 그 지방도 많이 뭐 지방이 많이 떨어졌죠. 회복을 했다기보다 서울 쪽은 많이 회복을 했는데 지금 그 차이가 이제 더 많이 벌어질 거고요. 아까 짧은 뉴스는 이제 강남구 자체 내에서도 평당가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7천에 찍었다 그런 것들이었고 평당 이제 7천을 지금 뭐 찍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부산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은 토지 상승분의 이제 100%를 내랍니다. 전부 다 내려요. 전부 다 내리니까 오른 거 다 내라 하니까 이게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사업성이 부산 같은 경우는 좀 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시공사를 조합해서 보통은 이제 뭐 시행사를 맡고 있는 조합 측에서 이제 시공사를 빨리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사실 이제 시공사를 통해서 돈이 돌고 해서 사업이 이제 진짜 진척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뭐 정비업체가 아무리 예산안을 한다라도 한 몇천만 원, 뭐 많게는 1억까지인데 시공사가 선정돼야 정말 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공사가 중요한데 예전에는 이제 그 공사비가 보통은 뭐 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 한 500에서 한 평당 한 500, 이 정도 이제 공사비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평균적으로 한 700 정도 해서 이제 뭐 900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하청을 줘도 이제 평당 500미터로 내리는 겁니다. 이제 이 공동주택만 본다면, 즉, 이 공사비가 결국 한 뭐 평균 한 700에서 1000만 원까지 왔어요. 다른 이제 뭐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은 또 이제 금액대가 다른데, 요 정도 금액이 왔다는 말은 정말 이제 하청도 많이 주고, 예, 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공사비를 최대한 뭐 단돈 뭐 10만 원, 20만 원 뭐 해서 많게는 한 50만 원까지 해서 이 공사비를 최대한 높여서 시공사를 빨리 이제 시공사를 이제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보통 시공사 이제 선정을 할 때는 보통 그 나라장터 입찰을 많이 합니다. 경쟁 입찰을 많이 하죠. 입찰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근데 입찰에 이제 아무도 안 들어와요. 유찰돼요. 네, 저도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유찰이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막 3차 유찰되고 하면은 사업성이 시공사가 안 되면은 그리고 브랜드 자체에 대한 뭐 지금 문제점이 많아서 선호도가 떨어지지만 이 브랜드의 시공사가 안 붙으면 뭐 정말 사업성이 그 일반 분양할 때 사람들이 관심 자체가 없거든요.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이제 일군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찰을 하는데 유찰이 되고 컨소시엄은 또 잘 안 하려고 해요. 각각의 그 업체들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컨소시엄도 지금 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사실은 뭐 문제점이 워낙 많고 특히 뭐 조합 이사진들을 소위 배임에 관련 횡령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잘 안 알려줘. 그 조합원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입찰과 컨소시엄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지금 사업성 그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 부동산에 서울만 자체만 본다면 상승이 되니까 결국 입지가 이제 괜찮은 곳에서 빨리 이제 시공사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최대한 시간 대비 이제 기회비용 이런 것들 이제 볼 때 최대한 빨리 이제 진행을 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뉴스로 이제 나왔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평당 서울이 이제 평당 뭐 강남 쪽의 압구정이 좀 뭐 7천을 찍었다. 그러면 이제 84 타입으로 본다 하면은 그 30평대죠. 평균 한 21억에서 이제 한 24억이 이제 돼버립니다. 예, 21억에서 24억이 24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도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평당 한 7천을 지금 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상제가 되는 곳에 인기가 많은 거예요. 로또 청약이. 그래서 이제 로또 청약이 이제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뭐 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만큼 서울을 이끌어주고 있다고 보고는 있지만 이제 지방과의 격차가 이제 주택 상승이 너무 회복 속도가 전체로 본다 하면 미비한데 서울만 본다 하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 이제 올렸지만 통화 정책을 올려놨거든요. 이창유 총재님이 말씀한 한은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이제 유지하는데 이제 그런 이유들이 나옵니다. 이유들을 본다 하면은 향후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 이제 보면 네. 물가와 성장, 금융 안정 정책들을 이렇게 보는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특히 이제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가 증가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제가 그 블로그에 또 올려놓은 이제 경제 전망을 본다 하면은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대내적으로 이제 내수는 지금 점차 회복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삶이 퍽퍽하고 살기 어렵다고 보지만 전체 반도체나 뭐 제조업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수는 회복이 되고 있다. 근데 주택 시장은 이제 지역 차별화가 서울과 이제 지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수도권의 거래량 증가. 근데 이 집을 살 때 그냥 현금으로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주담보대출을 하잖아요. 네, 주담보대출 가격이 또 상승하니까 주담보대출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니까 주담보대출에 그리고 뉴스 블로그에 올려놨던 네, 가계 신용을 이제 살펴보니까
가계 신용을 살펴보니까 부채가 엄청나게 이제 많아졌다. 부채가 많아졌다. 근데 그 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의 이제 증가 규모가 거의 지금 3.2조, 그러니까 3조 2천억에서 거의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증가폭이. 네.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가계대출의 부채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지금 그 대부분이 이제 주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주담보대출이니까 결국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금리 인하를 할 시점이 이제 왔어요. 네, 금리 인하를 할 시점이 왔는데 이제 인하를 하는 게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주택 가격의 상승이 주택 가격의 상승을 본다 하니까 금리 인하를 섣불리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 특히 지금 뭐 물론 뭐 제조업이나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지만 결국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한차익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주택 시장으로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소위 말해서. 근데 금리 인하를 안 하면은 지금 특히 제가 볼 때는 PF 대출이 지금 위험합니다. 네, PF 대출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특히 PF 대출을 한 그 회사들이 지금 주도단 나게 생겼어요, 사실은. 금리 인하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 사실은. 예.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PF 대출 관련해서 대출 이자를 낮춰주고 여러 가지 자금을 돌게 해야 사실 특히 이제 건설 쪽의 수주도 없고 물론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 수주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이제 중소형은 대부분 이제 건설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내수 건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PF 대출을 일으킨 회사들이 지금 뉴스가 좀 막아놓은 건 느낌인데 추석 전후로 해서 지금 뭐 임금도 못 주고 이자도 못 내고 상여도 못하는 뭐 그런 식으로 뭐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중소 그 건설사들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상황들 보고 그리고 다른 이제 뭐 다른 뭐 경영 기업 회사들을 본다 하면은 무조건 내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내려서 이제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택 시장만 본다 하면은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 이제 이 금리 인하를 한 유동성들이 이제 주택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거의 큽니다. 지금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뭐 세제 개편보다는 지금 뭐 이제 좀 시간을 벌고 이 댐을 막아 놓은 게 특별한 대책을 내놓은 게 사실 88 대책이 뭐 나쁘진 않은데 특별한 대책보다는 거기서 이제 가장 볼 게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 DSR로 지금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제 유동성이 흘러갈 거를 스트레스랑 DSR로 막아놓은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출한 거 싹 다 봐서 거기에 이제 월 얼마를 갚을 거냐, 갚느냐를 보고, 근데 네 소득이 얼마, 너 소득은 얼마 되냐, 이걸 보고 이제 대출은 많은데 너 소득은 이건데 너 월에 못 갚을 건데 그러면 이제 대출 안 돼, 이거예요. 결국 쉽게 설명하면. 그러면 보통 지금 특히 해당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지금 뭐 중서민, 중산층 아니면 뭐 저소득층이나 특히 서민들이 이제 특히 많이 이제 피해를 보겠죠. 이런 게 이제 지금 맞물려 있는 겁니다, 지금.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어렵고 뭐 갭 투자는 좀 막아주겠지만 이제 전세가 어려우니까 월세로 또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임대 시장이 뭐 월세 임대료를 많이 올리려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비아파트 시장 이야기를 한 거고, 이런 게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DSR 같은 것들이 이제 9월달에 시작되고, 또 신혼부부 대출 뭐 이런 것들 특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 9월달 전에 이제 주담보 대출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출, 특히 주담보 대출 포함해가지고 대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걸 확인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가계부채, 아까 제가 그 블로그에 올려드렸죠. 가계부채 지금 뭐 보니까 가계부채가 많고 그 대부분이 이제 주담보 대출이고, 이창용 총재가 그 한국은행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한 겁니다. 이제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맞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섣불리 내리기는 어렵고, 내린다 하더라도 이제 물론 이제 미국 따라서 미국 대선을 11월 대선 보고 뭐 9월달 그 전에 이제 약간의 이제 뭐좀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거든요. 아무리 뭐 패드가 따로따로 논다 하지만 미국 자체 내각에서 이제 뭐 패드와 달리 이제 따로 해버리면 금리 인하 자체랑 상관없이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협력하는 관계예요. 그렇다 보면 그걸 보고 미국 형님이 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평당 7천, 서울이 뭐 평당 진짜 분양가도 7천하고 지방도 조금 회복 그 박스권 자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서울과 지방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예상대로 지방까지 내려온다. 서울에서 이제 서울 경기로는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서울 경기로는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 지방까지 내려온다. 지방까지 내려온다. 이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제 현재 지방의 중심부 쪽에 이제 역세권 위주로 흘러가던 부분들이 서울 쪽에 이제 개편이 끝나고 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맞물려 있습니다. 금리나 그다음 88 대책 관련해서 내년 초, 신년 초에 어떻게 지금 정권 개편, 그러니까 내각 개편을 하겠죠. 원래 월 초에 또 하니까 그런 걸 따라서 지금,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 후반기 때와 내년 초, 특히 내년 초에 이제 중과 부분이나 이런 것들, 특히 5월 안에 모든 게 내년에 이제 좀 특히 미국 대선과 후반기 때 대선까지 연관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를, 아까 기사도 있었지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주택시장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 중에 이제 주택시장으로 지금 마무리 뭐 꼬마 빌딩, 그러니까 항상 관심이 떨어질 때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꼬마 빌딩, 근생 빌딩이나 토지나 여러 가지 이제 중개 부동산 종류가 많으니까 공장도 그렇지만, 근데 그만큼 지금 뭐 제조업이 돌아가고 상가가 돌아가고 하겠지만 제가 지금 다 분석을 천천히 해드리고 공장 토지나 이제 상가의 임장 이런 것들 지금 자료가 있는데 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지금 자료를 다 못 올리고 있지만 이 임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올릴 겁니다. 그런 걸 본다 하면 제가 이제 이 뭐 동네에만 다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임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 다니면 이 현실에 부딪히는 조사를 하고 먼저 가거든요. 조사를 하고 하면 정말 이게 확 와닿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상권 공실이 정말 많고, 근데 공장 자체도 잘 안 돌아가요 지금.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무조건 몰락하느냐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아파트 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될 것만 되고 순환점이 좀 빨라졌다. 그걸 이제 보는 눈을 제가 도와드린다 이거고. 지금 좀 사설이 이렇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겁니다. 네, 흘러가는 게 지금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 심리가 계속 제가 이 블로그에 이 자료들을 지난 자료들뿐만 아니고 현재 이렇게 계속 올린 이유도 그만큼 경기가 안 좋고 물가 대비 물가도 그렇고 지금 소비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돈을 넣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냐 뭐냐? 결국 예전에 이제 주식이나 비트코인보다는 부동산으로 지금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 사는 분들이 이제 서울 원정을 가기도 했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고 한다 하면은 좀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다주택자 분들에 대한 이제 뭐 정부의 그런 것들, 특히 법인에 대한 법인세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새로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제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을 좀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중과 부분 이런 것들 볼 때 열어주는 길을 조금은 이제 해놨는데 그냥 시간 벌게요. 지금 이것도 스트레스 DSL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정말 금리 인하로 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갈 거를 이 스트레스 DSR로 이제 지금 뭐 한 3개월 그 미국 대선 금리 인하 이런 상황을 볼 때 우선은 길목을 좀 좁혀놨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탁 터이면은 뭐 이제 전체적으로 뭐 돌아가겠죠. 근데 결국에는 뭐 공사비나 결국 이제 자재비, 인건비, 공사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막 그렇게 거래량이 활성화되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결국 전체 틀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잘 찾아야 돼요. 이거를 지금 뭐 제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금리 인하되면 이제 PF 때문에 올려야 되고 내려야 되고 이런 것들 한번 고민 많이 해보십시오. 고민 많이 해보고 뭐 저한테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직접 상담을 원하셔도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한번 같이 이제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